네, 오늘 또 날씨가 약간 춥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민법 공부를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오늘은 법인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요. 이제 법인에는 그 총칙과 그 다음에 어떻게 법인이 조직되는가,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관, 법인의 이제 규칙을 정해놓은 정관, 그리고 법인을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인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관이라고 하죠. 기관. 그리고 기관이 활동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이제 이사라고 하죠. 이사.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은 감사. 그리고 이제 그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사원이라고 하죠. 사원 총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활동을 그만두고 정리해 나가는 해상과 청산이라는 거기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민법전으로 보면은 31조부터 97조까지인데 함께 다뤄보죠. 일단 우리 피디님이 31조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롭게 설립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계약이죠. 근데 법인은 그게 아니에요. 단체이기 때문에 법정주의를 취합니다. 법정주의.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네. 32조.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네. 그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이거죠. 영리 아닌 사업. 비영리라는 거예요. 학술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기회, 예술단체라는 뜻이에요. 사교단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예.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에 뭐가 있다고 알고 있나요? 혹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회사죠, 회사. 예, 회사는 그 상법의 영역입니다. 근데 민법의 비영리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럼 주무관청이라는 게 뭐가 될까? 학술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부가 돼요. 교육부. 옛날에는 문교부였죠.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가를 얻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허가를 얻어서 설립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 공산주의죠.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회사법에는 상법의 준칙에 따르면 준칙에 따라서 설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설립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학술단체, 종교단체, 기타 영리 아닌 사업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단과 재단이라 했는데, 사단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재단은 재산의 모임. 근데 재산 출연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재단법인 운영하죠. 다들 이사는 필요합니다. 감사도 필요하고. 그러나 사원총회가 있는 곳은 사단일까요? 재단일까요? 재단법인일까요? 사단? 사단이죠. 사람의 모임이니까. 사람의 모임이니까 사원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바로 이제 어디서 합니까? 총회에서 하는 거죠. 총회. 근데 우리가 총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총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단체가 운영되는 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 33조 읽어주세요. 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성립한다 되어 있잖아요. 법인은 성립한다.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야, 부동산도 등기가 있고 법인도 등기가 있군요. 그렇죠? 또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하면 사람도 등록을 하죠. 등록 기준지 이렇지 않아요?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법인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 법인의 그 수뇌부가 있는 곳이 주된 사무소입니다. 저것을 등기해 놓기도 하죠. 등기. 설립 등기. 그때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4조.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잘 읽었습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그 권리 능력이라고 했죠. 민법 3조에서는 자연인의 권리 능력 해가지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된다 했잖아요. 근데 법인은 법률에 따라야 돼. 법률에 의해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단체의 규칙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우리 법인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조.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예, 거기까지 잘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항으로 그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조항이죠. 경민법인이라고 있는데 경민법인의 이사가 승재입니다. 승재고 기타 대표자로서 임시이사, 특별례는 청산인이 있는데 그런 자가 그 직무, 법인의 직무에 관련해서 타인, 은주에게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했을 때는 누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법인이. 대표자도 책임이 있어요. 대표자인 승재도 책임이 있는데 그러나 승재는 자력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경민법인하고 승재라는 개인이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 기타 대표자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는 이사인 승재는 35조가 아니라 몇 조에 따라서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35조 1항 앞에 나와 있는 법인의 책임과의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750조 책임은 고의 과실이라는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규칙 사유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은주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 관련된 행위를 했을 때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과실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고, 여기서 뭐 직무에 관하여라는 이런 표현들, 관하여라는 말이 민법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이 관련성, 이 직무 관련성은 외부적 시각에서, 은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법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죠. 이걸 외형설이라고 합니다. 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예,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있다는 게 34조고요. 그 목적 범위를 초과해서 한 행위로 승재가 은주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했을 때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왜 이런 조항이 나오냐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이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은주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인은 책임을 안 지죠. 안 지지만은 단체적인 단체법의 특성상 의결에 찬성한 사원들이, 그리고 집행한 어떤 이사, 승재 이런 사람들이 연대하여 은주에게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그렇죠. 법인의 주소가 등기부에 이제 등재되게 됩니다. 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네.
법인이 하는 일들은 지금 학술단체, 종교단체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하고 있겠죠. 하는데 이런 이제 그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학술단체에 대해서 감독한다는 뜻이죠.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은 그런 일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법인이 해산 청산됐을 때는 그런 해산사무, 청산사무를 법원에서 감독합니다. 95조 쪽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38조. 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이렇게 할 일이 많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다. 학술적인 걸 해야 되는데 뭐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그 조건부로 내줬는데 조건 위반한다든지 기타 뭐 공익을 해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설립 허가 취소해가지고 해산시켜야겠죠. 그것을 주무관청에서 한다는 뜻이죠. 39조. 영리법인 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 회사 설립의 조건에조차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지금 현재 우리 배우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죠.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외의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랬을 때는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게 아니라 상사 회사 설립 준칙에 따라서 법인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허가주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준칙주의를 취한다는 뜻이죠. 이항 전항의 사단 법인에는 모두 상사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이고 제2절 이제 설립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40조 정관에 관해서 쭉 40조, 42조, 43조, 44조, 45조, 46조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40조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네, 잘 읽었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어떤 그 계약을 하는 양 당사자, 예컨대 뭐 경민과 은주 사이에 뭐 경민 재산을 판다, 산다, 이것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개별 계약이라 하죠. 그러나 법인은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규칙을 정해놔야 됩니다. 정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관은 보통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이런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목명사자 이사존 두 문자로 따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사가 이제 그 엉뚱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 내부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이사를 경민법인 이사, 청재, 승재 이렇게 둘이 있는데 각자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둘이 공동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재, 승재의 각자의 대표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 거죠. 근데 승재가 멋대로 은주하고 계약을 했어. 법인 이름으로 했을 때도 이것을 그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공동 대표로 하는 거죠. 제한을 정관에 기재 안 하면은 은주 그 대표권 제한이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은주한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1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그래요. 그 사단법인이 정관이거든요. 사단법인 정관은 사단법인이 그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나중에 이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정해진 걸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헌법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는 개정을 해야 되듯이 정관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전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관에 과반 수명 가능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4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할 수도 있죠. 2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네, 좋아요. 정관은 하나의 그 조직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인의 목적이나 명칭이나 이름이나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등등 이것을 바꿀 때 역시 감독청인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무관청 허가가 하나의 유효요건이라는 뜻입니다. 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1호 내지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좋죠. 재단법인의 설립자요. 설립하는 사람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재산은 부동산, 동산, 소유권 등,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는 주식,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을 돈, 채권 이런 것들을 주고 출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관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정관이 없으면은 이건 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뭘 기재하라고? 1호부터 5호까지, 목명사자 2까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 이런 거죠. 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에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이를 정한다. 그렇죠. 설립자가 지금 경민인데, 경민이가 이름이나 그 다음에 그 사무소 소재지나 그 다음에 승대를 할 것인지, 청대를 할 것인지, 이사 임면의 방법, 이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정하지 않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정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러한 이름이나 그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법원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군요.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이건 어느 정도 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한다. 45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뭐라고 했죠? 사원들이 또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총호상은 3분의 2 이상. 근데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무총회 없죠. 사무총회 없기 때문에 그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 한해서 변경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정관에다가 정한 때 한해서만 변경하는데, 2항 읽어보세요.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네, 잘 읽었어요. 목적 작성이나 재산보존에 의해서 적당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이름이 안 좋다. 또 사무소를 또 서울 종로에서 서울 강남구로 옮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3항. 이렇게 뭔가 바꿨다 하면 뭘 해야 돼요? 그 주무관청에 날려야겠죠?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요, 정관을 또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설립자나 이사가 관청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타 정관 규정 중에 중요한 것이 자산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산에 관한 규정. 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네, 좋습니다. 그 생전 처분으로, 2항은 유언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전 처분으로 살아 생전에 설립할 때는 출연한 재산,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것이 된다 이 말이죠. 법인이 성립된 때가 언제죠? 그렇죠. 설립 등기 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법인의 이름으로, 경민 법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경민이가 경민 법인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민이의 그 아파트가 또는 그 광주에 있는 땅을 출연했는데 땅을 소유권 넘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아니라 경민법인 설립 등기 시에 법인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민이가 이걸 그러면은 법인은 설립 등기 돼 있는데 마음이 변해서 이것을 은주한테 팔아버렸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그럼 누가 소유자 될 것 같아요? 판례는 은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 세상이 된다는 것은 법인과 경민법인과 경민과의 내부 관계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은 여전히 경민한테 머물러 있는 걸로 봐요. 따라서 은주 것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네. 경민이가 죽으면은 그 재단법인 설립하겠대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경민이의 재산은 누구 것이 될까요? 재단법인 언제부터? 사망. 그렇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속법 보면은 유언자 사망시입니다. 경민이가 죽었을 때.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있다? 은주 아니 경민한테 있다. 이게 일단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사실은 법인 건데 은주한테 팔아. 은주는 돈 내고 사요. 10억에. 그럼 이 재산은 누구 것이 된다는 거? 은주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언의 소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기속하는 걸로 본다는 것은 경민하고 그 다음에 경민 법인과의 내부 관계고 은주라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경민이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고 경민이가 죽었기 때문에 경민이의 상속인인 예컨대 뭐 청재 승재한테 기속이 된다는 거예요. 청재 승재가 이제 그 은주한테 팔았다면 누구 것이 되겠다 그러면 은주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소유권이 경민하고 경민 법인 사이에서는 뭐 경민 법인 거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경민이한테 머물러 있는 형태고 유언이 있었을 때는 상속인한테 머물러 있는 형태니까 은주한테 넘어가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관이거든요. 등기가 49조부터 보시면은 54조까지거든요. 제가 이건 한번 하겠습니다. 간단하니만. 법인의 등기 사항이라고 해서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립 등기 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뭐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50조부터 52조까지는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분사무소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51조에서는 이제 뭐 법인이 확장되는 과정 아닙니까? 분사무소도 설치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해 가는 거고, 사무소가 바뀌면은 51조에 사무소 이전 등기 해야 되고요. 뭔가 어떤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변경 등기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등기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그 피디님 생각에는 왜 공시를 해야죠? 왜 법인은 개별적인 어떤 그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거래자와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법인이 어떤 뭔가 변화가 있거나 그 다음에 사무소를 옮기거나 또 애초에 뭐 설립된 어떤 그 등기 사항 같은 거 전부 다 공시를 해야 되겠죠. 공시란 뜻은 뭡니까? 공시, 널리 알린다는 뜻이에요. 널리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52조의 2 한번 읽어보십시오.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경민법인 대표자 승재가 일 처리를 좀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이제 내부 결정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승재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청재를 대행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직무대행자. 이것을 할 때는 법원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알겠습니까? 법원에서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그 다음에 청재의 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해요. 그럼 걔네들이 자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처분을 또 바꾸거나 취소하는 이런 것은 누가 할 것 같아요?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것도 역시 법원이 하겠죠. 그것을 또 공시해야 된다. 공시하는데 주사무소, 분사무소 다 양쪽 다 등기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분사무소 쪽에서 거래하는, 그러니까 분사무소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뭐 주사무소 뿐만 아니라 그 분사무소에 있는 곳의 등기소에도 공시하게끔 해야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53조. 등기 기간의 기산.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예, 그대로 뭐 허가서 도착 시부터 등기 기간 기산. 그 다음에 54조.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 사항의 공고. 1항. 설립 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설립 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 사항. 설립 등기는 33조에서 뭐라 되어 있어요? 성립요건이에요, 성립요건. 그러니까 설립 등기 안 되면 법인이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정관만 정해놓고 뭐 규칙만 정해놓고 뭐 회원만 하고 해도 법인은 설립되지 않아요. 그것은 민법적으로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그런데 본절의 등기 사항은 뭡니까? 아까 50조부터 분사무소 설치 등기, 51조, 52조 이렇게 사무소 이전 변경 등기가 있었죠. 이것은 등기를 해야만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죠.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성립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되고. 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1항.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 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죠. 하여간 법인은 공익적인 측면이 없지 않는 겁니다. 재산목록 작성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비치를 하고, 그리고 사업 연도를 정한 그 법인은, 그러니까 뭐 사업 연도를 뭐 매년 1년 단위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립한 때부터는 연도 말에 재산목록 작성을 해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사단법인은 사원 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네, 사원 명부 비치하고요. 사원이 바뀌면은 기재해야 됩니다. 꼭 이게 주식회사에서는 뭐 같아요? 주주 명부가 있죠, 주주.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주주. 사단법인의 그 주인은 누구죠? 사원. 재단법인의 주인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출연자예요, 출연자. 출연자가 사실상 주인이지,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출연자와 관련된 그 뭐 경민과 관련된 어떤 그 청재 승재 뭐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다 이사 감사하는 거죠, 대개는. 그다음에 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 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이것은 양도 상속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요. 정관으로 뭐 상속도 되고 넘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임의 규정이라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이 3강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뭘 이야기했어요, 오늘? 딱딱한 법인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법인은 단체죠, 단체. 단체도 단체 자치를 하게 만듭니다. 단체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게 정관이죠. 정관. 그래서 민법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40조하고 49조인가요? 이런 데서 배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